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못 들어서 그 동영상 링크 이제 보내드리냐고 좀 저도 당황했고 그런데 제가 강변북로를 처음 타봤어요 오늘. 근데 몇 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오면서 들더라고요. 계속 기계랑 대화하면서 왔어요. 성질을 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줘?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래 되게 지루할 수 있는 걸 내가 이렇게 해소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저희가 이웃문화협동조합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노는 거, 잘 노는 거, 재밌게 노는 거. 사실은 화낼 수 있고 막 분노해서 막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던 되게 그 몇 명의 청년들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상적으로 저희는 그 지금도 사무국에서 일할 때 막 청소하기 싫잖아요. 근데 청소 놀이라고 하고 해요. 그리고 정리하기 싫을 때도 정리 놀이다 하면서 남들이 보면 되게 이상해요. 약간 이렇게 정신 이상한 친구들끼리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싫은 일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좀 저희끼리 만든 계속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 세 가지 로고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게 제가 이웃문화협동조합이 되기까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이라는데 딱 5년 차예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문화기획 활동을 한 게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28이었는데 지금 34살이 됐어요. 28 말 한 29쯤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청년둥지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시작을 했고 이 마크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그냥 재밌는 일 그리고 뭔가 유쾌한 일을 찾기 위해서 각자 일도 있었고 각자 뭐 되게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그런 뭐 삶의 즐거움을 찾는 친구들이 무슨 수원시에서 창안 대회 막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아이디어 한번 내보자 이러고 되게 가볍게 카페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게 덜컥 1등이 돼가지고 저희가 인생이 바뀌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식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한테는 지역이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자센터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영등포로 수원에서 왔다 갔다 다니는 게 너무 지친 거예요. 돈도 많이 안 받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돈도 많이 안 받으면서 계속 즐거움으로 이제 다니긴 했지만 몸이 지치는 거죠. 계속 뭐 정신이 즐겁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이런 거 없을까?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자센터 뭐 구로 이런 데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가까운 동네 막 오산, 수원, 안야 이런 데 사는 친구들끼리 그래 그럼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벌컥 했던 거죠. 그래서 청년, 지역 이 두 개의 키워드로 저희가 묶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재밌는 일을 찾아서 뭔가 해보자 라는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무 자원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 공간도 없고 그냥 우리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머리랑. 그래서 데뷔 무대가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창업 경진대회 혹은 무슨 또 많죠.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사업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데뷔 무대가 필요한가? 저희는 그렇게 데뷔를 했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혜성처럼 나타나 버려서 그전에는 청년들이 이런 활동하는 게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재능 기부를 강요당했어요. 제가 너무 뭐 슬픈 얘기죠. 사실 처음에 저희가 아이디어가 이제 재능 기부 같은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생각한 재능 기부는 되게 자발적인 거였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뭔가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오용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년이고 시간이 많고 뭔가 이제 힘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계속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는데 나중에는 되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근데 돈은 없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재능 기부만을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재능 기부를 강요당하면서 청년둥지라는 팀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1년 정도.
그러다가 이게 저희가 데뷔를 한 케이스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뭐냐면 그 청년들이 그러면 이런 재능 기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돈이 되게 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재능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하고 재능을 받고 싶은 사람하고 이어준 다음에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재능 벼룩 시장을 만들자. 근데 사실 이때가 2009년도에 낸 아이디어였는데, 지금은 이런 그 재능 뭐 벼룩 시장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 여러 곳에서. 근데 저는 돈이 됐으면 좋겠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막 재능을 나누고 이런 걸 했었는데, 마켓에서 비싸면 안 팔리는 거죠, 그런 재능들이. 그래서 뭐 사진 찍어주는 재능 뭐 이런, 그리고 뭐 커피 내려주는 재능 이런 게 다 100원, 500원 이렇게 팔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14만 원인가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속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재밌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돈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지라고 해서, 그럼 이게 일이 돼야 되고 나의 뭔가 책임감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자, 인큐베이팅을 받자,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인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큐베이팅 뭐 교육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희망별동대라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3기로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막 교육을 받고, 뭐 그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팀원으로 받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큐베이팅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껴도 실제 현장에 가면 그것보다 눈앞에 닥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운 게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괴리감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운 것과 내가 상상했던 것과 현장이 계속 다른 문제점들. 그래서 그럼 아무리 컨설팅 받고 뭐 교육을 받아도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선뜻 뭐 이렇게 돈을 내놓을 만큼 돈이 있는 친구들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집이 잘 살아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뭘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해서 또 한 번 좀 금액이 큰 그 사회적 기업가 뭐 창업 경진 대회 뭐 이런 거에 나가서 그 상금을 탔죠. 그래서 상금을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창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을 받는 사업에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시드머니가 생겼죠. 근데 저희가 시드머니로 사업 비즈니스적인 것보다 저희는 약간 계속 고민했던 게, 이런 놀이, 재밌는 걸 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비즈니스적인 건 좀 약간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희는 약간 가치 추구가 되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가치를 계속 확산시키는 운동적인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맞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창업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2등 했거든요, 최우수상. 근데 상금을 받으려고 이제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이 이제 찾아갔더니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었는데 법인이 돼야지만 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법인은 그 생활협동조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법인이 있죠, 비영리 쪽으로는. 근데 둘 다 자본금이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300명의 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어떻게 만들어요? 무슨 가라로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저희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주식회사 만들면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주식회사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제 개인적이고 저희 팀원들의 추구하는 가치랑 너무 다른 거죠. 근데 뭐 100원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는데 저희 기본법 발효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에는 뭐 민간단체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와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돈을 받아서 간 거는 지역의 문화 뭐 그런 소외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 평등한 문화를 만들겠다. 우리가 문화랑 이런 그 즐길거리들이 너무 상위 계층들만 가지고 있는 그 특권처럼 하지 말고 일반 생활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걸 만들겠다. 그래서 생활 문화적인 측면으로 수원에서 제가 이 지동으로 저희 사무실이 옮기면서 저도 이사를 같이 했거든요. 지역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지동이 수원에서 집값이 제일 싸요. 왜냐하면 여기가 성곽인데 성곽을 둘러싸고 그 성곽 바로 옆에 6.25 때 이제 피난온 난민들이 움집 같은 거, 그리고 그 전쟁 때 이제 성곽이 무너진 그 벽돌을 갖다가 자기 집을 막 쌓았던 곳인데 그대로 발전이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구들장이라고, 그러니까 집 보일러가 아니죠. 밑에 그 연탄으로 막 불을 떼는 집에, 그래서 그 중독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월세가 뭐 보증금 300에 10만 원? 엄청 싸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금전적으로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뭔가 그 지금 마을 만들기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에서 막 그런 동마다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점, 이제 거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냥 다 저희 노동력으로 했어요. 그때 같이 시작한 스타트 멤버들이 저 다 공사하는 뒤에 배경이거든요. 벽지가 이게 70년대, 60년대 지어진 건물이니까 벽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한 번도 그걸 다시 뜯고 한 적이 없고, 바닥도 엄청 더럽고. 근데 바닥을 저희가 이렇게 그 공사하다가 발견한 게 신문이 전도연이 이제 신인일 때 뭐 이런 그래서 막 다들 배꼽 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역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동네의 역사가. 그래서 그때도 되게 청소를 재밌게 했어요. 근데 태어나서 이렇게 더러운 집은 처음 봤었죠. 사실 저도. 왜냐하면 장판 들었을 때 요만한 그 새끼 그 뭐라 그러죠? 바퀴벌레? 그냥 수돗물에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절 초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 이런 데서 일 못한다고. 근데 계속 서로 설득해 가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동네에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게시판도 만들고 이런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누가 이 공간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나 오픈된 공간으로 이런 출판 기념회 하고, 그리고 이 책도 한 600~700권을 기부를 받아서 동네 마을 도서관처럼도 운영하고, 그래서 애기들이 와가지고 동네가 되게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웠는데 되게 밝은 곳이 생겨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는 좋았어요. 저희도. 그리고 계속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주민들하고. 근데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했어요. 아무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해도 주민들은 저희가 외계인인 거예요. 되게 못 사는 동네에 갑자기 뭔가 깨끗한 곳이 생기고 젊은 애들이 와서 막 뭔가 하는데 이질감은 느껴지고, 그래서 쉽게 동화되지 못했던 거죠. 저희가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잘 보니까 이 동네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들 이렇게 뭘 끌고 다니세요. 뭐냐면 파지 수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사무소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 지동에 있는 분들 중에, 인구 중에 32% 정도가 65세 이상 노령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동네만 보고 왔는데 이렇게 연령대까지 이제 고려하지 못했고, 저희가 발견한 것들에서 그럼 어르신들의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추억의 그런 이런 LP판이 들어갔고, 할머니들 겨울에는 움츠러 드시니까 탁구 같은 거 치면서 좀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셜 펀딩을 받아갖고 500만 원을 소셜 펀딩 구펀딩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저희끼리 계속 했어요. 계속 청년 한 3명, 4명, 6명, 많게는 뭐 10명 넘어갈 때도 있었고, 근데 계속 사람들은 바뀌더라도 이런 일은 지속된 거죠. 근데 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청년들끼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돈은 그 제자리인 거예요. 그냥 벌고 다시 우리 쓰고 벌고 쓰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몸이 지치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노동 강도가 너무 세요.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건 아까 공사했던 사진이고,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막 저희가 동네에서 스타가 됐었어요. 근데 괴리감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명해지고, 막 시장님이 어디 가서 저희 막 소개해주고, 그래도 그리고 여기저기 발표 다니는데, 근데 우리 삶은 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제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챕터를 넣냐면, 저는 대표였거든요. 주식회사 대표. 그게 즉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사장놀이 하고 앉아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협동조합 하겠다고 3년 동안 이렇게 스터디 계속 했던 친구들하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경상비라던가 인건비라든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아무리 동등하게 시작했던 멤버들이라도 계속 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돈을 계속 벌어오는 아빠 같은 존재고, 계속 또 저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직원들 쪼고, 그러니까 직원 사장 놀이로 나중에 그 친했던 멤버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슬펐던 게, 되게 아꼈던 친구랑도 계속 트러블이 늘어나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제가 그래서 나도 못하겠어. 그랬어요. 나도 못하겠어. 나도 진짜 이 짓거리 못하겠어. 라고 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막말을 했죠. 너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가져가지. 그래서 제가 나는 맨날 밖에 나가서 영업비고 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해도 나한테 가져오는 돈 별로 없어. 근데 사람들은 제가 막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드러나지니까 되게 이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괴리감이 엄청 났었어요. 계속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한다고 멋있게 보는데 속은 막 계속 너덜너덜 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냥 우리 없애버리든지 다시 하든지 하자라고 해서 다시 모인 거예요. 붙잡아서 나가겠다, 그만두겠다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협동조합 하기로 했으니까 주식회사 폐업시키고 빨리 협동조합 준비하자. 기본법도 이제 내년에 몇 달 안 남았어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6명이서. 그래서 이웃문화 협동조합이 이렇게 6명의 그 협동조합을 다시 하자라고 한 청년들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조합원을 막 모집하면서, 아까 제가 키워드로 했던 게 청년들끼리 안 된다는 거를 이 과정에서 알았어요. 우리끼리는 계속해서 개자리 걸음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으다 보니까 30대, 40대, 50대까지 이제 계속 사람들이 저희의 의견에 약간 니네 하는 일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 한번 조합원 가입해볼까? 라고 했던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70명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장족의 발전이죠. 한 6, 7개월 만에 70명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허수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되게 쉽게 풀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그냥 꼰대라고 싫어했고 그리고 뭐 386 세대라고 막 미워했고 이랬던 사람들하고 조금씩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간극이 좁혀졌어요. 특히 저는 제가 386 세대에 대한 막 그 되게 강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것들을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활동들, 그게 저희한테 전달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분들의 삶이 금전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했을 때 자금이 모이기가 되게 쉬워진 거예요. 저희 돈으로, 외부 자금이 아니라 그 조합원들이 힘을 뭐 합쳐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이웃문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되게 많아졌죠. 이제 아기 엄마들도 있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지금은 청년이 한 20-30% 정도예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 총회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필요했던 거는 세대 간의 연대였구나라는 거. 청년들끼리 너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실패를 계속 거듭해가면서 계속 마음이 너덜너덜해졌고, 그리고 청년이 이제 장년을 만난 거죠. 중장년들을, 중년들을. 그래서 선배라고 저는 불렀었거든요. 선배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때 이렇게 저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장년이 낭독을 하고,
다 같이 나중에 이제 저희 창립팀의 선언문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청년하고 뭐 검푸른 중년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이뤄내는 것에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되게 비슷하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저희 20살 때 저희 왔는데 지금은 23살이 됐거든요. 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 다니거나 학교에 이제 막 설명회 가서 만난 친구였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왔다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교수님 말고는 그렇게 연령대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조합을 통해서 되게 그런 알지도 못했던 그 세대들과 연대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윤문화협동조합이 지금 어쨌건 되게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현재는 그래도 안정화까지는 아니지만 준안정화 정도까지는 들어섰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놀고 현재로서는 조합원들끼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들끼리 아니냐라는 얘기도 조합 내에서 들려와서 올해부터는 지역사회랑 소통하는 걸 더 확장하고자라고 확장하자라는 이제 내용으로 그 총회에서 결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날 거고 그것으로 비즈니스화 하는 것도 더 깊이 고민을 하자. 협동조합이 그 시민단체는 아니거든요. 어쨌건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이제 대안적인 예술 장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그 저 다음에 하신 최원호 선생님도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제가 저 전에 이제 발표하신 분한테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준비한 기간은 되게 길었는데 협동조합이 된 거는 지금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식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그때 그 2월 9일날 저희가 창립총회 말고 제1회 총회를 했어요. 조합원들끼리 처음으로 되게 감동이었는데 그때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